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월요일 날 나오는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거 리얼미터도 이거 수상하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뭔가 이거 좀 냄새가 난다. 이 결정적 요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도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올라갈 때는 뭐 1% 정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뭐 3, 4%씩 떨어지는데 참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리고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일종의 이 새 과시다. 예.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를 하면 새를 과시한 것이죠. 뭐 이 산악회 수천 명씩 모인다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기념 15주년 창립 기념 이제 산악 이 활동을 했는데 버스가 말이죠. 무려 42대. 야, 엄청나죠? 아니 버스 42대 뭐 이거 버스 회사 다 도리해 와야 될 것 같고 인원이요 4,200명이 모였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인용한 위원장이 지금 험지출마는 그다음에 이 친윤 세력들 나오지 말거나 수도권으로 가라 이런 압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이가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막말 상弄. 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배지란 배지는 5번씩이나 달아먹고 인천시장도 해먹고 또 여당의 당 대표로 해먹었는지 이건 기득권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도덕적으로 저 맨 뒤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86들 해먹을 만큼 다 해먹은 거 아니냐. 지금 386 컴퓨터 지금 나온 지가 도대체 언제냐. 이러한 이제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떴는데요. 인용한 위원장이 지금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제 기억에 지금 역대 우리 보수당,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인터뷰를 한 인물은 인용한 딱 하나예요. 자, 인용하는 이제 그런데 열불이 되게 났어요. 왜냐하면 제일 센 주문, 일종의 이제 폭탄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뭐, 장충진할 때 나오지 말라보다 더 센 폭탄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이게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비판의 강도가 더 세다. 이거를 뭐, 인용하는 위원장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한 번은 그랬잖아요. 나 승질 급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 그랬더니 지금 이제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겠다. 매. 그러니까 나 승질 급해 했는데 안 통하니까 매를 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딱 갈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인용한 위원장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인용한 위원장이 죽거나 국민의힘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생결단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께서 댓글 응원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리얼미터. 자,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11월 첫째 주에 36.8로 살짝 올라갔어요. 0.1%가 올라갔어요. 그 당시 36.7에서 36.8. 그러더니 이제 떨어질 때는 34.7로 약 2.1%가 떨어졌습니다. 예. 자,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이제 대신 또 올라갔어요. 60.2에서 62.2.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흐름도를 보면은요,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10월 셋째 주가 32.5, 35.7, 36.8 이렇게 올라가다가 34.7로 3주 만에 떨어졌는데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느냐? 부울경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서울, TK하고 서울에서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충청도에서 살짝 올랐어요. 1.9%.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요, 30대의 반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9.4%가 빠졌고요. 20대도 빠지고 50대도 빠졌어요. 다만 60대는 1.2%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 보수층에서 마저도 2.5%가 빠졌어요. 야, 근데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조사 시기는. 이 조사 시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빠질 만큼 어떤 문제가 있는 행보, 또 발언,
그 다음에 여권 전체에서 어떤 그런 실수 이런 게 있었느냐? 전무예요. 그런데 괜히 이것도 무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3% 가까이 빠진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수상하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 여론조사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아니면 여의도 연구소에 제가 보기에요. 여론조사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요런 거를 대표적으로. 왜냐면 이제는 전쟁을 지금 5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금은 누가 이끌어 가느냐. 여론조사 기관이 전쟁을 여기로 붙였다 저기로 붙였다 해요.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다 했잖아요. 정치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치 제1선에 정당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당은 여론조사 뒤에 있어요. 앞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판 까는 대로 정당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 단적인 증거고 이러한 현상의 개선, 개혁, 발전 없이는요. 대한민국 정치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인구가 지금 3억이에요. 예. 미국이 양당대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1등 국가. 여기도 여론조사 기관이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일본도. 그리고 일본 정치, 우리 대한민국 민주정치보다 더 발전돼 있어요. 예. 여기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16, 17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이 몇 개냐? 800개, 80개. 이제 아마 내년 총선 대치되면 90개로 올라갈 거예요. 이거 여론조사 기관, 이거 딱 손보지 않고서는요. 그러니까 방송사, 통신사, 신문, 요거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방송, 통신, 신문, TV,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또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한번 쫙 깔면. 그러니까 심지어 김어준이 마저도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고, 지 멋대로 비명계들 싹 쓰려는 여론조사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건 심각하다. 이런 점을 당에서 심각성을 왜 느끼지 않는지. 그리고 이 여론조사 기관 제대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정리라기보다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하라. 이거 윤 대통령이 올 봄에 했는데 이거 함흥차사예요. 어디로 갔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예. 대통령 지시하면 쥐들 때는 대통령 복명상 해가지고 쫙 챙기는데 요즘은 대통령 복명상을 제대로 챙기는 이게 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 그러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제가 좀 서서히 길었는데 정당 지지율 보면 뭔가 이거 가짜 냄새가 팡팡 나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37.7에서 37.0으로 0.7이 빠졌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44.8에서 45.5 똑같이 0.7이 올라갔어요. 이게 물론 이런 경우 덜어 있는데 어떻게 소수점 자리 하나까지도 숫자가 같냐 이거예요. 0.7로 올라가니까 너희들은 0.7로 떨어져.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4주 만에 상승세. 그러니까 10월, 그러니까요. 32.0이 10월 두 번째 주. 여기에서 살살 올라갔어요. 37.7까지. 11월 첫째 주까지. 그러다가 딱 떨어지고. 그리고 부정평가, 민주당은요. 50.7을 찍었어요. 10월 둘째 주에.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10월 두 번째 주에, 예, 이게 약 20%, 18%, 18.7%니까 18.7%까지 차이 날 정도의 상황이 됐냐 이거예요. 10월 첫째 주에. 예? 이재명이 단식하고 나자빠져갖고 그것도 가짜 단식하고 있을 텐데 이런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50.7하고 32로 차이가 나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5.5로 딱 물론 50.7% 대비는 떨어졌지만 0.7%라고 한 같은 수치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갔느냐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지금 DK, PK 30대, 20대 빠지고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2.7%, 충청에서 5.0%, 그리고 60대, 70대에서 올랐고요. 민주당은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국민의힘이요. 충청도에서 5.0이 올랐는데 민주당은 또 7.1이 올라요. 이거 좀 수상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죠.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한 2, 3% 올라가고 민주당이 7% 올라갔다. 그러면 말이 돼. 그런데 어떻게 5.0하고 7.1이 이렇게 큰 숫자의 상승폭을 동시에 이루냐 이거예요.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겁니다. 열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TK에서 7.9% 빠졌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2.7% 올라가.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70대 이상에서 4.5%가 올라가냐 이거예요. 민주당 지난주 내내 탄핵 가지고 난리 쳤는데 이런 정당한테 그리고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우리 우파가 제일 싫어하는데 70대는 사실상 우파 지지의 이 요새 지역이나 연령대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4.5%가 올라가냐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조작 냄새가 아주 펄펄 흐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여론조사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해 안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자 이번부터는 조금 빠르게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건 뭐 숫자로 끝나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 제가 이미 서설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제목에도 자료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92대 4,200명 버스 100대 동원한 거예요. 버스 100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92대 4,200명?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거 험지 출마 압박하니까 이 존재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 근데 꼭 험지 출마하니까 존재감을 표출? 요렇게 해석도 되지만은요. 이미 뭐 장제원 이 산악회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 알아요. 아, 이름도 여원이잖아요. 여의도에서 원 으뜸원자. 여의도에서 으뜸가 1등 가 이거 아니에요. 이 산악회 명예회장이거든요. 작년 7월에 말이죠. 이준석 중징계하고 당이 어수선해지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산악회 활동을 2년 7개월 만에 그때 재개했는데 첫 재개할 때 회원이 무려 1,100여 명, 회원 1,1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버스 한 대당 한 40명 들어간다. 그러면 20, 30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요. 이 권선동 의원하고 뭔가 좀 다투고 있다. 별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논란이 야기되니까 그때 이제 또 산악회가 떴는데 그때는 말이죠. 무려 체육관 행사를 하는데 3,000명이 떴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까? 이거 뭐 동원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 같으면요. 야 이거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92대에 4,200명.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요. 계기가 있을 때 어떤 계기? 코로나 끝났다. 갈등이 있다. 지금 이제 험지 출마다. 계기가 있을 때 왕창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 동원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거는 야 중진들 출마하지 마. 아니면 서울 가서 출마해. 이러니까 아 웃겨. 내가 이 정도 지금 이 세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여기서 제거해? 그럼 부산 선거 할 수 있어? 이러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장제원 의원은 이건 저력이 발휘된 거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뭔가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뭔가 메시지를 내줄 보례가 있을 때 이렇게 단체적인 세 과시하는 것은 뭐 정치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목적용으로요. 멀티 기능용으로 이런 걸 한 건 아니냐. 자, 그리고요. 장제원 의원이 이런 지금 이 언론 관리도 이런 거 보면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특정 언론에서 장제원 의원 아들 얘기만 나오면 뭐 대서특필한 언론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 그 언론 신문사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장제원 의원 조금 언론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는요. 이 장제원 의원이 그 스님 그러니까 그 당시 조계종 종정인 성파 통도사 방장 스님으로부터 받은 글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야, 이런 이 글을 소개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도 뭔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 뭐 반발이든 뭐 반대든 뭐 좀 뭔가는 좀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그래서 장 의원을 생각하면서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맹금 음조, 그 다음에 집궁대토, 이게 뭐 굉장히 좀 한문이 어려운데, 자, 이 맹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용맹한 새, 그렇잖아요. 아주 싸나운 새죠. 음조, 발톱을 숨긴다는 겁니다. 예, 발톱을. 그리고 집궁, 대토. 이 집궁이라는 게 이제 환을 잡는다잖아요. 대토. 토끼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때자. 토끼, 토는 이제 토끼 할 때 토자. 토끼를 기다린다.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로 내놨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렇게 이제 버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또 다른 페북에다가는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이 말이죠. 지금 본인의 이제 실적. 그래서 이제 교육부 특별공은 50조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주례중학교에 28억 2,300만 원, 동궁초등학교에 29억 4,500만 원 배정해서 다목적 강당을 시초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상에서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교육만큼은 반드시 최고로 만들겠다. 이러한 홍보용 본인의 이제 의정활동 실적도 홍보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은 뭐 어마어마한 이 사업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최고로 만들겠다. 요거는 뭐 이건 몸에 배인 정신이 아닌가. 사실 뭐 대한민국 교육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 이렇게 이제 한방 이용환 위원장한테 먹인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 보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용환 위원장도 열이 받은 거예요. 예. 요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인용환 위원장이 말이죠. 어디하고 인터뷰를 했냐면 서울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밝혀가지고 요게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중진 불출마는 이거 말을 듣지 않으면 매도 들 수 있다. 예. 변화진 죽든지 말 듣지 않으면 매도 들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보복을 경고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진들에게 시간을 줘야 되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기대할 정도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 예, 그래서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 이 지역별 여론이 중요하고 그래야 선거 때 경쟁력이 있고 그게 상식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락 살짝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는 있지만 기본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세게 일방도로만 나가면 또 역풍이 우려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인용환 위원장이 아주 수가 아주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용환 위원장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우유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맞고 우유 마실래?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하겠다. 의사 보고 환자를 데려와가지고 치료하라고 해서 환자 고치는 약을 내가 처방한 사람인데 분명한 것은 변화진 죽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주냐? 이번 주에는 이제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 조용히 있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기대하라. 별소리를 다 할지 모른다.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용환 위원장이 이제 왜 급하냐? 지금 이제 활동 시한이 내달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았거든요. 열흘밖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급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윤리 문제도 있다. 한 번 더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건드린다. 그러니까 험지 출마 이런 게만 아니라 윤리 문제, 도덕성 문제 이거 건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옳은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송일 같은 인간들 베테랑 가서 그 못된 짓 하고 광주 가서 5.18 운동 때 술집에 가서 못된 짓 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한 X인데 이런 인간이 갖다가 이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놈? 야, 이건 정말 XXX 같은 인간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도덕성 문제는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혁신 의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한 발 살짝 빼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인용환 위원장이 교묘하게 세게 완펀치 날리다가 살짝 빼요. 아주 약어요. 예. 근데 인용환 위원장이요. 빼지 마세요. 빼지를 말거나 아니면 꺼내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센 얘기를 꺼내지를 말거나 센 얘기를 껐는데 왜 살짝 꼬리를 내리냐고요. 세게 나가요. 그렇다고 인용환 위원장 누가 뭐 테러가 할 사람 없어요. 세게 나가십시오. 인용환 위원장은 어차피 제대로 가는 사람 뭐 세다 약하다를 떠나서 제대로 이슈를 건드리고 있는데 이 이슈들을 건드리는 방식에는 살짝 좀 제 기준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더 좋아할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 조금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발짝 꼬리를 내리지 말라.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례대표 석패율제와 관련해서 이건 뭐 당에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혁신안은 뭐 또 여기에서 아주 겸손모드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죠. 여론을 그냥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요. 쥐락펴락. 그래서 이 혁신안은 비전이라기보다는 국민적 상식을 용기 내어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거는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거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직 해야 이 장기표 신문명연구 원장이 이 특권 폐지 내려놓기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장기표 원장이 만든 이 특권 폐지 내려놓기 요것만 혁신해도 요거 반만 혁신해도 성공한다 했잖아요. 요런 얘기를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R&D에 대해서는 좀 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참배를 위해서 제주도에 4.3 공원을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요, 인용환 위원장 행보가 이거 뭐 아니 당대표 대통령보다 더 넓으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대단해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인용환 위원장이 작심하고 혁신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세고 매를 내주에 들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종의 시한 통보를 하는 겁니다.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국민님, 의원 여러분, 영남 중진 여러분
결정을 해서 빨리 입장을 발표하십시오. 딱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 든다고 우선 매 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매 들 게 지금까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밝혀서 압박 강도를 특정에게 인에게 이제 딱 타겟팅을 이제 특정인을 딱 발표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예. 아니 뭐 인용하는 이제 혁신위원회 들 배가 뭐가 있어요. 이름 까는 것만큼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도덕성에는 또 이 어마어마한 배가 있죠. 도덕성 너는 뭐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떨리겠죠.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우리하고는 다른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지금 이제 물론 법률적으로는 지금 이제 당원을 탈퇴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국민들한테 장난치는 거죠. 이게 무소속입니까? 민주당이죠. 자, 그래서 50세 지금 한동훈 장관이 딱 50이에요. 이 어린 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뒤집어지면서 나온 얘기가 그래 너희들 해먹을 만큼 해먹었어. 내려와. 그래서 86세대 운동권 전 세대들 청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73년생 그리고 송영길이는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딱 60이에요. 딱 50대 딱 60. 근데 송영길이 정치 경력을 보면 화려합니다. 연세대학을 나와가지고 총학생회장을 했고 30대 때 초선 국회의원을 했어요. 37세인가요. 그리고 40대 때 광역단체장 인천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40대 인천시장을 한 거를 최고의 자기 정치적인 딱 주가 아주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질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대 때는 180석의 제1여당 대표를 지냈어요. 예. 그래서 21년도 당대표 출마할 때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 바로 송영길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먹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 얘기는 또 좋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숙성도가 굉장히 높다. 인간적인 숙성도도 높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돈 봉투. 이거 얼마나 더럽고 치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연구소까지 차려갖고 연구소 후원금을 자기 대표 선거자금으로 써먹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치졸한 인간입니까? 자, 그런데 말하는 거는요. 말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말해요. 아니, 현직 장관할 때 놈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TV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강도가 말이죠. 완전히 무슨 조폭식 감정을 넣어갖고 놈놈놈놈. 이게 인간입니까? XX지. 그리고 성추문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5.18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 가서 술 처먹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여자들 데리고 놀고 자빠졌고. 그렇죠? 베트남 가서 똑같은 짓 하고 있고 나라 방식시키고 다니고 있고. 이 인간이 이게 송영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막 진입했는데 60대에서도 지금 큰 무슨 한잔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불출마 선언 말로는 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요. 개딸들 데리고 지금 정치 한번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배지 한번 더 달라고. 지금 여기저기 그래서 지금 탐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대서부터 50대까지 그러니까 30년, 30년간은 기득권 설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싹 송영길이 이걸 보고 송영길이하고 이제 586들, 386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86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386 임종석 그러죠? 임종석 그 다음에 임종석이는 34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조정식 41살에 지금 사무총장하고 있잖아요. 우상호 42살, 윤호중 41살, 이인영 40세, 정청래 39살. 그 임종석이는 51살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엄정한 직책을 해 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야 이거 저 386들 너무나 많이 이거 해먹었다. 이거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 이 정청래, 조정식 요것들, 요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 싹 다 내년에 다 정산해버려야 돼요. 이거 정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송영길이 이거 얼마나 훌륭한 인간입니까?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이런 훌륭한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이거 왜, 잠깐요. 죄송합니다. 이거. 예.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63년생이고 81년대 연대 입학.
84년도에 21살에 총학생회장. 그 다음에 16대 국회의원. 그러죠? 그리고서 16, 17, 18, 20, 21. 계양을에서만 다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45살에 최고위원. 2010년도 47살에 인천광역시장. 2021년도 민주당 대표 58살. 대통령 빼놓고 다 해먹은 이게 송영길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 출판 기념회에서 예, 난리를 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국, 송영길, 그 다음에 추미애, 조추송 요것들이 내년에 총선에 나와서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자매정당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배경에는 이 40대가 있다 이겁니다. 40대. 예. 최대 지지층이 지금 40대예요. 그래서 20대 대선 때 보면 이재명이가 40대에서 60.5%, 윤석열 후보는 35.4%.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 보더라도 이 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26%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추성을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총선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지금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송영길 그리고 추미애 그리고 이제 조국 요 인간들의 출마 움직임과 관련된 뉴스도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야권에서 지금 과연 이 조추송 이제 어떤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재명이가 끼고 갈 확률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판 여론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으면 요 인간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또 사고를 저지를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까지 흔들어낼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기조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조추성의 뭐 출마야 지 마음이니까 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낙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송영길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국도 말이죠.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오겠다는 건데 누가 누구의 명예회복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명예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국민의 명예는요. 조추성의 낙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은 본인이 DK 눈물 사인회를 열면서 계속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엊그제 이제 부산에서 했잖아요. 18일에는 전주로 가고 다음 달 4일 날에는 광주에 가서 또 북콘서트 이 돈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도 말이죠. 또 출판 기념회 본인도 이제 하겠죠. 예, 본인도. 자,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이 출판 기념했잖아요. 조국은 뭐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추미애는 지난 6일 날 조승현 정치미래연구소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항상 뒤늦게 추미애가 옳았다. 이렇게 후하는데 애초에 후회할 일은 안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분위기를 쫙 띄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추성 지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해놓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추성 모두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강하고 센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자기들은 살고 당은 죽이겠다는 거냐. 당이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조추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조정식이가 말이죠. 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 특히 조국 출마 가능성에 관해서는 뭐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조국이 민주당에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너 나오지 말라.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기세를 보면요. 여론의 강한 질타와 압박 그리고 비판이 없으면 조추성은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조나땡, 땡큐라는 거 아니니까 추나땡, 조나땡 이렇게 되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격려 댓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